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의 변방으로 인식되며 영어도 잘 모르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6개월 만에 모든 학생을 제치고 수학 올림피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미국 명문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 스크리퍼예요. 뉴저지의 명문 사립고 로런스빌 스쿨에서 15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곧바로 교단에 섰어요. 우리 로런스빌 스쿨은 1810년에 설립된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중 한 곳으로 프린스턴 대학과 불과 5마일 거리에 있어서 프린스턴의 요람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졸업생의 30%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고 노벨상 수상자도 3명이나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존재하는 곳이죠. 특히 우리 수학과는 전국 고교 순위에서 늘 톱5 안에 드는 자랑스러운 학과로 이 학교에서의 교사 생활은 저에게도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어요. 학생들은 제 수업을 엘리자의 수학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저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수학적 사고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거든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수학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들 해요. 하지만 요즘은 점점 시대가 변해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점점 수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안타까워 오늘은 특별한 문제를 준비했어요. 출근 전부터 준비한 문제들을 보며 살짝 긴장이 되더군요. 과연 이 아이들이 내 의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 다른 차원의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 앞에서 큰 손짓을 하며 말했고 예상대로 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라는 학생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꺼내는 게 보였죠. 저 아이들은 언제쯤 계산기를 손에서 놓을 수 있을까?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과 라플라스 변환 문제들을 써내려가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처음엔 무심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던 아이들이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죠. 특히 수학클럽 회장인 리사 베넷의 표정이 재미있었어요. 늘 자신만만하던 푸른 눈동자에 처음으로 불안함이 스치더군요. 이건 뭐지? 리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죠. 이게 바로 내가 걱정했던 거야. 수재라고 자부하면서도 계산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 팔짱을 끼고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평소라면 계산기 버튼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오늘은 당황한 침묵만이 교실을 채우고 있었죠. 정확히 제가 의도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였죠. 교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칠판을 응시하는 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선아,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늘 조용했지만 과제는 성실하게 해오던 아이였어요. 선아는 계산기를 꺼내지도 않고 그저 문제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동그란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남달랐죠. 당황이나 포기가 아닌 무언가를 파악하고 있다는 집중의 눈빛이었어요. 흥미롭군. 내심 기대가 되더군요. 이 아이는 좀 다를까? 그 순간 선아가 천천히 손을 들었고 교실이 더욱 조용해지며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아에게 쏠렸어요. 저도 풀어봐도 될까요? 저는 선아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보였어요. 그래요. 계산기를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선아는 부끄럽다는 듯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제가 계산기를 잘 못 써서요. 그냥 풀어볼게요. 그 순간 누군가 킥킥거리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는 후진국에서 왔다더니 계산기도 못 쓴다고? 리사였죠. 수학클럽 회장으로 항상 자신이 학교에서 가장 수학을 잘한다고 자만에 빠져 있었는데 자신이 못한 걸 웬 한국인이 도전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몇몇 아이들도 동조하듯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선아는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눈빛으로 조롱하는 친구들을 한번 둘러본 뒤 차분하게 칠판을 향해 걸어왔어요. 선아가 칠판 앞에 서자 교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에밀리가 귓속말로 옆 친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저 선아의 모습에 집중했죠. 과연 어떻게 할까?
선아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분필을 집어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검도 선수가 대련을 앞두고 정신을 가다듬는 것처럼 보여서 묘하게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선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분필이 칠판 위를 춤추듯 미끄러지면서 복잡했던 미적분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접근법이 펼쳐졌죠.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였어요. 저도 순간 놀랐죠. 이 아이가 이런 통찰력을? 교실이 점점 조용해지면서 처음에 비웃던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둘 진지해지기 시작했고 리사는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듯 푸른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선아의 풀이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진짜 수학의 힘. 계산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념의 이해만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이 바로 제가 15년간 가르치려 했던 수학의 본질이었죠. 이런 접근법이라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선아가 사용한 테일러 수학풀이는 대학원 수준이었지만 그 아이는 이 풀이 방법을 본능적으로 배웠는지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아이가 계산기 없이 모든 걸 머릿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복잡한 계산도 마치 암산하듯 술술 풀어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교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리사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선아의 풀이를 쫓아가려 애쓰고 있었고 에밀리는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죠. 평소 수업 시간에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심지어 뒷자리에서 늘 졸던 제이콥까지도 눈을 반짝이며 칠판을 주시하고 있었죠. 정확히 5분 만에 선아는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칠판에는 완벽한 해답이 적혀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풀이가 단순히 정답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구조 자체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수학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 같았죠. 교실이 침묵에 잠겼고 평소라면 지루해하며 딴짓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천천히 칠판으로 다가가 선아의 풀이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리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기요, 선생님. 저 풀이가 맞는 건가요? 그 질문에 리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죠. 수학클럽 회장인 그녀가 남의 풀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선아 학생은 단순히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선아를 돌아보며 말했죠. 여러분, 바로 이게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거예요. 계산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선아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엔 조용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아니 미국 수학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요. 교실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이 수업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선아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놀람을 넘어 경악에 가까웠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책상에 앉아 선아의 풀이를 담은 칠판,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15년간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학생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이클 교수님께 바로 알려야겠어. 프린스턴 대학의 마이클 교수님은 제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로 수학 영재 발굴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죠. 저는 꼼꼼하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오늘 제 수업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수학에 있어서는 천재로 보입니다. 칠판 사진과 함께 선아의 풀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계산기 없이 5분 만에 대학원 수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답장은 새벽 2시에 왔는데 마이클 교수님은 시차도 잊고 바로 회신하신 것 같았죠. 엘리자, 지금 당장 그 학생의 풀이 영상이 있다면 보내주게.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야. 수학적 직관력이 뛰어난 학생 같군.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교장실로 향해 선아의 수업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프린스턴에서 관심을 보인다고요? 우리 학교 명예가 걸린 일이군요.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즉각적인 지원 덕분에 그날 오후 수업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저는 바로 마이클 교수님께 보냈죠. 수업 영상을 보낸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엘리자, 내가 직접 가서 그 학생을 만나봐야겠어. 다음 주 수요일에 방문하겠네. 프린스턴의 석좌 교수가 고등학생 한 명을 보러 직접 온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서둘러 선아를 연구실로 불러 소식을 전했어요. 선아 학생, 다음 주에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마이클 교수님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선아의 눈이 순간 커지면서 긴장된 표정이 얼굴에 스쳤지만 그 안에 호기심도 함께 보였죠. 저를요? 왜요? 당신의 풀이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대요.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프린스턴 교수님이 고등학생을 직접 찾아오시는 건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선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선아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걱정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요. 교수님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요. 일주일 동안 학교는 완전히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프린스턴 교수의 방문 소식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모두가 선아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복도에서 선아를 마주칠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 선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리사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조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선아에게 먼저 다가가 질문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점심시간에는 리사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선아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이클 교수님의 방문은 우리 학교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날 아침 교수님은 특별히 준비한 문제 세트를 가져오셨죠. 빈 교실에 선아와 저 그리고 교장 선생님까지 모여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이 시작됐어요. 이 문제들은 대학원 입학시험 수준입니다. 30분 동안 풀어보세요. 마이클 교수님이 문제지를 건네자 선아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문제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10분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선아의 펜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흥미롭군. 이런 접근법은 대학원생들도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는데 마이클 교수님이 선아의 풀이를 보며 감탄하셨고 2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선아가 모든 문제를 풀어냈어요. 교수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시더니 다시 풀이를 꼼꼼히 살펴보셨죠. 믿기 어렵군요. 이건 완벽합니다. 김선아 학생, 당신을 프린스턴 여름 캠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초청장을 건네시는 순간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졌고 복도마다 선아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 시기에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에 한국인 최초로 선아가 선발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리사는 처음엔 선아 없이 대회를 참가하려고 했는데 프린스턴 교수님의 방문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아, 우리 팀에 합류해 줄래? 솔직히 말하면 네가 정말 필요해. 점심시간에 리사가 직접 선아를 찾아와 진심을 담아 부탁했고 선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연습날 저는 호기심에 연습실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리사가 준비한 문제들이 예상보다 어려웠고 팀원들이 해결하지 못하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지? 또 다른 참가자 베일이 답답해하며 머리를 쥐어뜯자 선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선아가 칠판 앞으로 나가 설명을 시작하자 연습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핵심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 모습에 팀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베일이 감탄했고 리사의 눈빛에도 자신이 가져온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버리는 선아라는 존재에 이제는 너무나 든든함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리사는 더 이상 혼자 팀을 이끌려 하지 않았고 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방과 후 3시간씩 연습이 이어졌고 팀은 점점 하나가 되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리사와 선아의 관계 변화였죠.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리사가 선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선아야, 미안해. 처음에 너를 한국인이라고 무시했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 선아는 그저 미소 지으며 리사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화해와 우정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 우리 팀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어요. 리사가 문제를 분석하면 선아가 핵심을 짚어냈고 다른 팀원들이 계산을 분담했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우승팀은 로런스빌 스쿨. 우리 학교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단상에 오르는 아이들, 특히 리사가 선아를 꼭 안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마이클 교수님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 내용은 프린스턴에서 장학생으로 그녀를 데려가고 싶다는 메일이었어요. 또한 올림피아드 우승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는데 평소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죠. 엘리자 선생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수학교사협회에서도 우리 학교의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고 저는 선아가 보여준 한국식 학습법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선아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웠는지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개념 노트라는 걸 만들어요. 배운 내용을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왜? 라고 물어봐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선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15년간 찾아 헤매던 진정한 수학 교육의 본질이었죠. 발표 당일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교육자들 앞에서 저는 선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한 조용한 한국 유학생이 우리 학교에 가져온 혁명에 관한 것입니다. 청중들이 숨죽이고 경청하는 가운데 저는 선아의 첫 수업부터 올림피아드 우승까지의 여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그녀의 개념 노트 방식을 소개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죠. 선아는 매일 밤 그날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수학과 대화를 나눴죠. 이 방법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육계에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선아의 개념 노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학교에서 이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우리 학교에서는 특별히 선아 스터디룸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개념 노트를 작성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게 했어요. 졸업식 날 선아는 전교생 앞에서 고별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수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과목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해하면 기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였어요. 선아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리사는 무대 아래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졸업 후 선아는 프린스턴으로 떠났지만 그녀의 유산은 우리 학교에 깊이 뿌리내렸어요. 신입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선아의 개념 노트 작성법을 배우게 되었고 수학교실 벽에는 선아의 명언이 새겨졌죠. 수학은 이해다. 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만 문제의 답을 아는 것과 같다. 이후 몇 년 동안 우리 학교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로런스빌의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한 조용한 한국 소녀가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걸요.
지금도 저는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년 전 이 교실에서 한 학생이 우리 학교의 공부 방법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계산기 대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줬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아무도 관심 없는 한국인 유학생으로 시작해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전설이 된 선아양의 이야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